짧고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익히는 짧은 뉴스로 영어 보기기 Fun Reading 3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뉴스 읽으면서 영어로 된 신문기사 읽으면서 어휘나 문법이나 독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공부할 텐데요. 가장 먼저 배달부 위에 과자 놓아둔 집주인, 참 가슴이 따뜻한 그런 뉴스입니다. 또 하나가 우주에서도 보이는 세계 최대의 수영장,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하시죠? 이런 걸 영어 뉴스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중요한 영어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맛있는 음식,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또 하나가 자랑하다, 그럼 우리 많이 쓰죠? 자랑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뭐뭐로 추정되다, 이런 말도 독해 같은 데 아주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뭐뭐로 추정되다, 이런 걸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다 오늘 우리가 읽을 뉴스에 나오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 뉴스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뭔가 카메라에 찍힌 영상입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인데 과연 어떤 뉴스일까요? 헤드라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Delivery guy had the best reaction ever to homeowner leaving snacks for him. 딜리버리 가이, 딜리버리 배달이죠.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 뭐 가이는 보통 사람을 친숙하게 부르는 표현이니까 한 배달원이, 배달부가 had 가졌는데 최고의 리액션을 갖다가 가졌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best ever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최상급 뒤에 ever가 나오게 되면 항상 사상 최고의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best ever가 되면 가장 좀, 사상 최고의 그 뜻이고요. 예를 들면 longest ever가 되면 사상 가장 긴,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조건 최상급 뒤에 ever가 오게 되면 사상 가장 뭐뭐한, 역사상 가장 어떠어떠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배달부가 사상 최고의 리액션을 갖다 가졌다는 거죠. 자, 리액션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반응, 대응.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사상 최고의 어떤 반응을 보였대요. to 누구에게? homeowner, 집주인에게 뭔가 어마어마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집주인입니까? Leaving snacks for him. 여기서 leave라는 동사는 남겨두다는 뜻이 있죠. 자, leave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겨두다, 또 하나는 어디를 떠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leave 뒤에 장소 같은 게 나오면 대부분 그것은 어디를 떠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eave Seoul 하면은 서울을 떠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처럼 leave 뒤에 물건, 사물이 나올 때에는, 장소가 아닌 어떤 물건이 나올 때는 그건 거의 다 남겨주다는 뜻입니다. 남겨주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스낵을 남겨준 집주인에게 그 뜻이죠. 항상 명사 뒤에 ing가 곧바로 나오면은 이 ing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인데 그를 위해서, 그는 바로 딜리버리 가입니다. 배달부를 위해서 스낵들을 남겨준 집주인에게 사상 최고의 반응을 보였다, 그 뜻이죠. 배달하러 갔는데 자기에게 스낵을 남겨줬어요. 그 집주인을 보고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했고 어떤 배경인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들어보실까요? Recently, a homeowner shared a video of her doorbell camera footage, showing the excitement of a delivery guy, after finding a little surprise she left on her doorstep for him. 문장이 깁니다. 하나가,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일단 recently 하지 마시고요. recently 이렇게 ly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 homeowner, 한 집주인이 share, 공유했습니다. 나눴다는 얘기예요. 뭐를? 어떤 비디오, 동영상을. 어떤 동영상입니까? 그녀의 노벨 카메라 후리지의 동영상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 노벨은 말 그대로 초인종이죠. 문에 달린 벨이니까. 그러니까 초인종에 붙은 카메라 후리지입니다. 자, 후리지도 지난번 나왔던 표현인데 동영상 한 장면, 그 동영상의 한 장면들을 후리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초인종에 설치된, 그러니까 문에 설치된 카메라 동영상의 그 비디오를 한 집주인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걸 통해서 공유한 거죠. 똑같습니다. 후리지라는 명사 뒤에 ing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후리지, 이 장면을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showing,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뭘 보여줄까요? excitement. 자, excite가 흥분하다는 뜻이니까 excitement는 흥분입니다. 그 흥분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어떤 흥분이요? of 누구의? 한 배달하는 사람이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감지 카메라, 문 앞에 설치된 동영상을 한 집주인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달부가 언제 흥분했냐면 after, 이거 한 다음에, finding, 찾은 다음에 뭘 찾았을까요? 한
little surprise. 약간의 surprise, 놀라움을 발견한 이후에,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걸 발견한 이후에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she left on her가 이 서프라이즈를 꾸며주는 거 약간 복잡하죠, 문장이요. 이것도 남겨둔 뜻입니다. 그녀가 남겨뒀던 놀라움이에요. 어디에? on her, 그녀의 doorstep에 그를 위해 남겨뒀던 약간의 놀라움을 발견한 이후에 이 배달원이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감시 카메라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doorstep은 어떤 뜻이죠? 말 그대로 스텝, 계단이잖아요. 문 앞에 놓인 계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배달부를 위해서 집주인이 이 배달부를 위해서 이 문 앞에 계단에다가 깜짝 선물 같은 걸 놓아뒀는데 그걸 발견한 이후에 이 배달부가 엄청 흥분했답니다. 내 흥분을 보여주는 이 동영상 장면을 집주인이 공유했다는 거죠. 대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약간 복잡한 문장이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꼭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뒤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잘 들어보세요. Delivery guy had the best reaction ever to homeowner leaving snacks for him. Recently, a homeowner shared a video of her doorbell camera footage, showing the excitement of a delivery guy, after finding a little surprise she left on her doorstep for him. 자, 요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 집주인이 배달부를 위해서 먹고 가려고 남겨둔 스낵들이에요. 꽤 많네요. 그죠? 와, 대단합니다. 이런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배달 온 사람에게 이걸 먹고 가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 거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In this video, the Amazon delivery guy took his goodies that she had left for him. 자, in this video, 아까 말한 그 동영상입니다. 집주인이 공유한 그 동영상 비디오에서 그 아마존 잘 아시죠? 온라인 쇼핑 업체인 아마존의 그 딜리버리 가의 그 배달부가 여기서 툭은 취한 겁니다. 가져간 겁니다. 그의 goodies를 가져갔대요. 근데 어떤 goodies입니까? that이 바로 goodies를 받는 관계대명사네요. She had left for him. 그녀는 바로 집주인입니다. 그 집주인 여자예요. 그녀가 그를 위해서 left for, 남겨두었던, 오늘 leave가 많이 나오죠. 다 남겨두한 뜻입니다. 그 집주인이 남겨뒀던 그 goodies들을 취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goodies가 뭔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맥상. 바로 어떤 뜻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goodies라 그래요. 기억해두세요. good이 좋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goodies가 되면은 맛있는 음식, 아주 감칠맛 나는 맛 좋은 음식을 goodies라고 표현해 줍니다. 기억해두세요. 그러니까 그녀가 남겨뒀던 맛있는 음식들, 바로 요걸 가리킵니다. 이것을 그 배달부가 취한 것이 이 동영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But then he did a little happy dance afterwards. 자, 그러나 then 그리고 나서 그가 did 했는데 a little 약간의 해피 댄스를 했대요. 즉 해피 댄스를 추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배달한 사람이 막 덩시덩시 춤을 춰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장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afterwards 하면은 그 후에, 이후에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이 배달부가 아주 약간의 즐거운 춤을 갖다가 췄는데 그 장면이 동영상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인이 공유한 것이죠. 여기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글자가 나와 있죠. 이 글자를 갖다가 해서 써놨습니다. 글자가 어떻게 써 있는지 이 배달부에게 집주인이 남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UPS, USPS, Amazon, FedEx. Please take some goodies to enjoy on your route. 자, 이게 지금 그 집주인이 써놓은 그 내용입니다. 자, UPS나 USPS나 아마존, FedEx는 다 배달업체를 가리키죠. 배달업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유명한 배달업체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한 다음에 please take. 자, 취하세요. 가져가세요. some goodies. 그 약간의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가세요. to enjoy. 즐기도록. 한마디로 마음대로 가져가서 즐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n your route라고 돼 있죠. 자, on your route 되고 on your route라고 읽어도 됩니다. 이 route는요, route 다 가능해요. 자, on one's route는 뭐냐면은, 그죠? route 하면 어떤 가는 길을 가리키죠. 길. 그래서 on one's route가 되면은 뭐하는 도중에 그 뜻입니다. 항상 on은요, 진행을 뜻해요. 그래서 누가 어디 가는 도중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on your route 하면은 당신이 가는 도중에, 그러니까 배달하고 가는 길에 즐길 수 있도록 이것들 가져가세요라고 주인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게 배달한 사람이면 자유롭게 가져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배달부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Thank you for making online shopping easy. 자, thank you. 고마운데 for 뭐 때문에 고마웠냐면은 자, making online shopping easy. 자, make A, B 구문입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쇼핑을 easy하게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쉽게, 누구 때문에 쉽게 써요? 배달부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배달해 준 사람들의 감사 표현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을 쉽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라고 그런 배달부에게 따뜻한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한 집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뒤에 한 문장 더 나와 있습니다. The note left with the snacks read. 자, 이것은 문장이 좀 짧지만 만만치 않은 문장입니다. The note left with the snacks read. 자, 여기서 바로 the note가 이 글자를 가리켜요. 쪽지 같은 것을. 그래서 이게 문장 기본 구조는 the note read인데 left with the snacks가 note를 꾸며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일까요? 스낵과 함께 놓여진 그 쪽지, 그 글이 이렇게 읽혀진다. 즉 이렇게 써있다. 그 뜻입니다. 따뜻한, 가슴 훈훈한 그런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자꾸 들어보시는 것도 리스닝에 도움되겠죠. In this video, the Amazon delivery guy took his goodies that she had left for him. But then he did a little happy dance afterwards. UPS, USPS, Amazon, FedEx, please take some goodies to enjoy on your route. Thank you for making online shopping easy. The note left with the snacks read.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주 멋진 바다 같은 게 있고 그렇죠. 뭐 호텔 같은 게 있고 여기에 무슨 해변도 있고 근사한 휴양지에 대한 그 뉴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헤드라인 먼저 들어보세요. The world's largest pool is so big, you can sail a boat on it and see it from space. The world's largest pool. 그죠? 세계에서 가장 큰 풀, 수영장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수영장에 대한 뉴스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이 is so big. 그렇게 너무나 크대요. 너무나 커서 you can sail a boat. 당신이 sail a boat를 할 수 있답니다. on it. 여기 it은 바로 수영장을 가리키는 거죠. 수영장 위에서 100가지. 자, sail a boat 하면 말 그대로 세일이 항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트를 타고 항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위에서 보트를 타고 항해할 수가 있대요. 와, 수영장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위에 보트가 다닐 수가 있을까요? 이게 세계 최대의 수영장입니다. 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and see it from space. space는 우주죠. 우주에서 또 그걸 볼 수가 있대요. 와, 우주에서도 보이는 정말 엄청나게 큰 수영장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an Alfonso del Mar, a private resort in Algarrobo, Chile that boasts the world's most massive swimming pool. Welcome to 어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디 오신 걸요? San Alfonso del Ma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San Alfonso del Mar 고유명사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코마로 구체적인 설명을 붙여준 거죠. 영어 문장에는 이것처럼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나 뭐 지명이나 어떤 장소가 나오면은 그 뒤에 코마를 통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붙여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San Alfonso del Mar가 뭐냐면은 바로 private resort랍니다. 그러니까 private 리조트는 휴양지잖아요. private는 개인의, 민간의. 그러니까 민간 휴양지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휴양지란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 휴양지인데 어디에 있는? 바로 알가로보, 칠레 아시죠? 남미에 있는, 그러니까 칠레의 알가로보란 도시에 있는 민간 휴양지인 샌 알폰소 델 마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that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휴양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샌 알폰소 델 마를 직접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boast한데요. boast란 말은 무지 중요합니다. 자랑하다는 뜻이에요. 몸을 자랑한다 할 때 이 boast로 이으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여기서 s만 띄면 boat가 되죠. 보트를 자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보트를 샀다고 자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다가 show off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show off 하면 뽐내다는 뜻이에요. 뽐내다. 막 자랑하고 짠다 그러죠. 뭐 뽐낼 때 show off란 말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oast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휴양지냐면은 that boasts, 자랑하는 휴양지래요. 세계에서 가장 매시브한 스위밍풀을 자랑하는 민간 휴양지가 바로 산 알폰소 델 마라는 겁니다. 자, 매시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거대한, 아주 큰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시브,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을 자랑하는 휴양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나오죠? 정말 큽니다. 이게 수영장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It can actually be seen from space and Google Earth. 자, it 그것은 뭐 그 수영장이죠. 그 수영장 actually 실제로 be seen, can be seen 보일 수가 있습니다. from 어디에서? 우주에서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Google Earth라고 아시죠? Google Earth 거기에서 이게 보이는데 제가 이따 Google Earth에서 나오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큰 수영장에 대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world's largest pool is so big, you can sail a boat on it and see it from space. Welcome to the San Alfonso del Mar, a private resort in Algarrobo, Chile that boasts the world's most massive swimming pool. It can actually be seen from space and Google Earth. 이제 그 수영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The pool's filtration system filters 66 million gallons of seawater from the Pacific Ocean into the pool at any given moment. 그 수영장에 자, filtration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 filtra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옆에 filter라는 단어가 있죠. 두 개는 같은 어근입니다. 여러분, filter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filter. 거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filter는 여과하다, 거르다. 그러면 정수기 같은 거, 이렇게 물을 나쁜 것을 걸러주는 것을 필터라고 얘기해주는데, filtration은 그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과, 정화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역시 중요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 수영장의 정화 시스템, 여과 시스템이 여과한대요. 뭐를? 66 million gallons입니다. 그러니까 6,600만 갤런의 seawater, 바닷물을 갖다가 정화해 준답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온 바닷물이냐면은 from the Pacific Ocean으로부터 온 바닷물이 되겠습니다. Pacific Ocean은 뭐예요? 태평양이죠. 예,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 태평양이 바로 이 Pacific Ocean이고요. 참고로 바다 이름에는 항상 the를 붙여줍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무조건 바다 이름 앞에는 the를 붙여줘요. 예를 들어서 동해는 뭐가 될까요? The East Sea가 됩니다. 이렇게 the를 붙여준다는 거. 그러니까 태평양 from into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양으로부터 오는 그 바닷물을 6,600만 갤런을 갖다가 정화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닷물이 into the pool이니까 수영장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 수영장 물이 바로 바닷물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6,600만 갤런의 물을 갖다가 이 수영장에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정화해 주냐면은 at any given moment에 정화해 준답니다. at any given moment. 자, moment가 순간이잖아요. 자, given moment는 주어진 순간입니다. 근데 any는 뭐예요? 아무 때나. 그래서 at any given moment가 되면은 아무 때이건 혹은 상시로,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찍어도 무조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항상. 그러니까 항상 언제이건 6,600만 갤런에 대한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수영장에 들어오는 것을 여과해주고 정화해준다는 겁니다.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나오네요. The pool is estimated to have cost $2 billion. 자, the pool, 그 수영장은 여기서 be estimated to라는 또 중요한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estimate란 말은 추정하다는 동사죠. 추정하다. 그래서 be estimated to가 되면은 이거 한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수동태가 됐잖아. be estimated이기 때문에 수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cost, 비용이 든 겁니다. 자, 밀리언은 10억이죠. 그러니까 20억 달러, 20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영장을 건설하는데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가 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be estimated to라는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 참고로 이런 표현도 알아두세요. It is estimated that. 이 표현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것은 뭐냐면 that 이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외워두세요. It is estimated that he failed. 어떤 뜻일까요? 그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뭐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땐 그냥 it is estimated that 하고 그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20억 달러 많이 되는 돈이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Their goal was to make it as if you were swimming in the Caribbean right there in Chile. their goal, 그들의 목표, 그거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리조트를 소유한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목표는 was to 이거였대요. make, 만드는 거랍니다. make, 그것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만들까요? 자, as if라는 것도 중요한 가정법 표현입니다. as if 하면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as if you were swimming, 당신이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And the Caribbean. 자, 캐리비안은 카리브해의 그 뜻입니다. 카리브해. 그러니까 카리브해에서. 근데 right there,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카리브해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래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입니까? Right there in Chile. 제 발음이 칠레는 칠리라고 발음해줘요. 바로 칠레에서. 칠레는 카리브해는 아니거든요. 남미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칠레 바로 그곳에서, 칠레 바로 그 장소에서 마치 카리브해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영장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다음에 나옵니다. The prices aren't too outrageous and I found rooms for just under $200 a night. 자, 그 가격들이 aren't too outrageous 하다. 그러니까 are not to니까 to는 항상 너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outrageous 하지는 않대요. 자, outrageous라는 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가격 같은 거 표현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즉 가격과 같이 사용될 때는요, 지나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쌀 때 it's outrageous라는 말 쓰시면 됩니다. 물론 expensive라는 말도 가능하지만 outrageous라는 말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터무니없진 않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and I found, 내가 글 쓴 기자예요. 내가 찾았는데 rooms, 그 리조트에 있는 호텔 룸이겠죠. 아마 호텔에 숙박하면 그 수영장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for just under니까 이하예요. 하룻밤에 200불도 안 되는 바로 그 값에, just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얼마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과, 단지 하룻밤에 $200도 안 되는 그런 가격에 방들을 나는 찾았다. 그러니까 방들을 검색해 보니까 하룻밤에 $200도 안 되는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 수영장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호텔 200불 안 되면 뭐 비싼 호텔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숙박하고서 그 수영장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 outrageous 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수영장 한번 가서 수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수영장에 대한 재밌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pool's filtration system filters 66 million gallons of seawater from the Pacific Ocean into the pool at any given moment. The pool is estimated to have cost $2 billion. Their goal was to make it as if you were swimming in the Caribbean right there in Chile. The prices aren't too outrageous and I found rooms for just under $200 a night. 예, 요게 바로 구글 어스에서 본 사진인데요. 요게 그 수영장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어스면 사실 인공위성 찍은 거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크게 나올 정도로 정말 큰 수영장입니다. 이게 바다예요. 태평양이었었죠. 옆에 이렇게 이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정화해서 쓰는 그런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큽니다. 이게 이런 게 집들인데 무지 크네요. 자, 그리고 요게 아주 멋있죠? 그러니까 진짜 보트가 있어요. 수영장인데 보트가 이렇게 다닙니다. 요게 이제 해변도 있고요. 뭐 거의 바닷가랑 똑같네요. 너무 크니까. 이것도 이제 호텔입니다. 이 호텔 중에서 $200가 안 되는 방들이 있다는 거죠, 하룻밤에. 자, 그리고 이것도 다른 사전입니다. 정말 좋네요. 그러니까 해변이 여기도 있고 요건 진짜 해변이네요. 이렇게 바다 옆에 진짜 해변도 있고 요 수영장 해변도 따로 있습니다. 일광욕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정말 크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또 즐기고 있는 그런 내용, 이렇게 바다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재밌는 뉴스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흥미롭고 유익한 영어 공부에 도움되는 그런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